안녕하세요. 핑크버그랩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드 설계를 다 마치고 제조 파일들까지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제조 파일은 거버 파일, BOM, 그리고 CPL, 좌표 데이터 파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파일들을 가지고 실제로 PCB 제작부터 PCB 어셈블리까지 주문하는 전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이번 프로젝트 제작 과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JLC PCB 측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시청자 여러분께 빠르고 정확한 발주 프로세스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주문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JLC PCB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로그인을 해주시고 바로 이렇게 견적 요청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적 요청하기를 누르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거버 파일을 먼저 올려주면 자동으로 분석을 합니다. 우리가 만든 거버 파일은 프로젝트 폴더 안에 거버 폴더에 넣어놓고 zip 파일로 압축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쪽에 끌어놔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거버 파일을 보면서 PCB의 사양을 알려줍니다. 네, 이렇게 성공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앞면, 뒷면에 PCB 형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주문 사양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잘 모르겠으면 이 물음표를 보게 되면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는 FR4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레이어, 이 PCB의 레이어 수입니다. 우리는 4층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선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멘전, 이 크기 역시도 자동으로 거버에서 추출이 돼서 90에 50mm의 사이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PCB 수량 같은 경우에는 5개, 5장이 최소 주문 수량입니다. 이 5장부터 10장 이렇게 선택이 되고 이쪽에 6장 이렇게는 주문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대용량을 위한 주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5장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 제품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산업용, 일반 소비자용 전자제품으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PCB 사양에 보면은 디퍼런트 디자인이라고 있는데 한 거버 파일 내에 몇 개의 PCB 디자인이 있느냐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의 디자인만 있기 때문에 하나로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이쪽에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면 이 디자인 수에 맞는 수량을 선택을 해줍니다. 조금 내려보면은 딜리버리 포맷이라고 써있는데 사실 이거는 패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싱글 PCB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기본으로 여기에서 패널 바이 JLC PCB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패널에 대한 항목이 나오는데요. 패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개의 PCB 혹은 같은 PCB를 여러 개의 배열로 해서 하나의 프레임으로 만든 다음에 한 번에 SMT 장비에 집어넣어서 생산 효율을 높여주는 작업을 뜻합니다. 지금 우리는 1x1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2x2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같은 우리 PCB가 2x2로 이렇게 4개가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패널화 작업이라고 하고요. 5x2나 이런 식으로 패널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더 크게 대형의 한 판에 여러 개의 PCB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SMT 장비에 넣어주게 되면 이 한 판을 뽑을 때마다 4개씩 출력이 되는 거죠. 보드가 너무 작거나 혹은 양산을 위해서 이렇게 PCB 패널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좀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이 엣지 레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엣지 레일이라고도 하고 가이드 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혹은 웨이스트 탭이나 웨이스트 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은 현재 노 레일이고요.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는데 이렇게 옵션이 있습니다. 탑과 바텀에 그리고 레프트와 라이트 아니면 포 사이드 이렇게인데 자, 탑과 바텀 위주로 보겠습니다. 탑과 바텀으로 선택을 하면 PCB 패널된 곳의 위에와 아래쪽에 바 같은 게 생겼습니다. 이것을 엣지 레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엣지 레일 같은 경우에는 보드 외곽에 이런 가이드를 붙여 놓는 건데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PCB 어셈블리 공정, 그러니까 SMT 공정의 기계에 들어가게 되면 부품을 집어서 부품을 PCB에 지정된 좌표에 놓는 장비인 픽 앤 플레이스 머신이 있는데 이 장비가 위에서 톡톡톡톡 찍기 때문에 그때 PCB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때 이 SMT 머신이 여기 엣지 레일을 붙잡아서 고정을 시켜주는데요. 그냥 보드를 잡을 수도 있는데 이쪽 끝에 부품이 있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엣지 레일을 달아서 이쪽을 장비의 클램프가 잡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생산 후에 이것을 떼서 버리는 거죠. 2D 프리뷰로 보면은 이렇게
같은 모양이 4개가 있는 것이고요. 이쪽에 엣지 레일에 보게 되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동박이 살짝 오픈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4군데 다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요. 피듀셜 마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SMT 공정에서 SMT 머신에 있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 카메라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PCB의 좌표를 읽어서 부품을 정밀하게 내려놓는데 이때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인식할 수 있는 기준점의 표식을 우리가 바로 피듀셜 마크라고 부르고 이렇게 엣지 레일 끝단 쪽에다가 넣습니다. 보통은 1mm 정도의 크기의 카파 원형 패드 주변으로 솔더 마스크를 살짝 이렇게 벗겨놓고 양쪽에 내 귀퉁이에 대칭되지 않게 보통은 놓습니다. 뭐 똑같이 놓기도 하는데 약간 틀어서 놓습니다. 지금 원바이원으로 다시 해서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피듀셜 마크가 여기 있는데 보면은 여기 쭉 내려오면 약간 틀어져서 이렇게 있죠. 이렇게 대칭되지 않게 놓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대칭되지 않게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드가 180도 뒤집혀 버렸을 때 이상한 곳에 좌표를 인식하지 않게끔 이렇게 엇갈리게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엣지 레일과 패널 작업은 우리가 PCB 아트웍 할 때 진행을 해서 커버 파일에 넣어서 넘겨줘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업체에서 작성을 할 수 있게끔 해줘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짜리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해야 수량을 5개를 가져갔을 때 이 하나에 5개만 나오기 때문에 괜히 엄청나게 많이 생산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탑과 바탕으로 하고 레일의 폭은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5mm로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근데 이 패널된 전체 크기에 대한 최소 사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0 곱하기 70mm가 최소 사이즈여서 제가 10mm로 이렇게 해놓으면 빨간 색깔 없이 통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승인을 이렇게 눌러주고요. 다음으로는 PCB 두께입니다. PCB 두께는 이 PCB의 완성 두께를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전체 4층짜리 기판을 사용을 하지만 기본 사양으로는 1.6mm, 1.6T라고 부르는 이 두께를 기본 사양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PCB 컬러는 우리가 아는 이 솔더 색상이 되고요. 그래서 보통 기본 초록색으로 사용을 하죠. 다른 색깔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엄청 더 오래 걸리진 않는데 약간 오래 걸린다라고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크 스크린 색상은 이쪽에 올라가는 이 실크의 색상이고 화이트로 기본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솔더 색상을 화이트로 하게 되면 이렇게 실크 스크린 색상이 블랙으로 자동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PCB 컬러는 그린으로 선택을 하고 실크 스크린은 하얀색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재료 유형은 그냥 이 기본값인 FR4TG135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면 처리입니다. 이 표면 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박이 나와 있는 것의 표면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느냐를 의미를 합니다. ENIG라고 하는 것은 애닉이나 이닉 이렇게 부르는데 흔히 국내에서는 금도금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화학적인 니켈 도금인데요. 표면을 엄청 평평하게 해주는 이점이 있어서 BGA나 이런 좀 잘 달라붙어야 되는 신뢰성이 높아야 되는 솔더링 부분에 쓰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부식에도 엄청 강해서 보드 자체를 놔둔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보관이 가능하고 임피던스 제어 보드에도 필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는 좀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는 HASL이라고 써 있는데 핫슬이랑 핫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핫 에어 솔더 레벨링입니다. 그래서 흐르는 납에다가 보드를 탁 담갔다가 뜨거운 바람으로 슉 불어서 보드 평평하게 날려버리는 방식인데요. 생각보다 평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오돌토돌한 부분이 보입니다. 핫슬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보면 리드 프리가 있고 리드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이 들어가 있는 유연 납이 있고 리드 프리, 무연 납에 햇슬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걸 굉장히 많이 썼는데 이 부분이 이제 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납땜이 잘 되죠. 그리고 단가도 매우 저렴한데 ROHS라고 하는 유해물질 제한 지침에서 인증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를 쓰게 되면. 그래서 국내에서도 거의 안 쓰지만 요새는 해외 수출용 보드에는 거의 절대 사용을 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드 프리, 무연 납이 들어간 햇슬은 이 ROHS 규제에 맞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프로젝트에서 이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는 그냥 유연납, 탭이 좀 이게 잘 되기 때문에 이 표면 처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OSP라고 있는데 OSP는 유기물 수지 보호막이라 그래가지고 원래 이 구리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좀 입혀주는데 그 보호막이 유기물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ENIG처럼 표면이 평평하고 공정도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리고 ROHS도 만족을 합니다. 단점으로는 PCB 자체에 이렇게 오픈된 부분의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납이 안 묻은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서 이 보드를 생산하고 보드 상태 그대로 쌓아두고 있기에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망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임피던스 매칭용에는 ENIG를 쓰는 게 맞지만 우리는 납이 들어간 핫슬의 표면 마감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에 또 보면은 이거는 외층 구리 영역의 두께입니다. 보통 1온스를 얘기를 하고요. 좀 두꺼워야 되는 부분에는 2온스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내층 구리 두께입니다. 하프온스 0.5온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레이어의 시퀀스를 바꾸는 건데 그냥 기본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스택업 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임피던스 매칭을 기반으로 설계를 해봤기 때문에 스택업을 지정을 해줍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 JLC PCB에서 진행을 했었을 때 스택업 데이터를 썼었던 0416H7628 이 모델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되면 스택업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두께로 가서 우리 USB에 임피던스를 충족하는 걸로 봤습니다. 컨펌을 눌러주고요. 이 임피던스 컨트롤은 이거를 선택하게 되면 어떤 신호의 임피던스를 공장 쪽에서 폭을 맞춰주는 그런 작업이 되겠는데요. 지금은 No Requirement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아의 커버링입니다. 비아를 어떻게 커버할 거냐. 비아는 어차피 이렇게 구멍이 뚫린 비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지에 대한 옵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잉크가 그냥 솔더가 들어간 플러그드 방식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픈을 해놓는 경우도 많고요. 혹은 이렇게 덮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폭시로 하고 안쪽에. 그리고 미니멈 비아 사이즈, 비아 홀 사이즈가 얼마 정도 되느냐인데 우린 기본 비아를 사용했기 때문에 0.3mm 이걸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홀 사이즈에 맞춰서 드릴 비트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을 해줍니다. 보드 아웃라인의 공차 이거 0.2mm 그냥 레귤러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파일을 컨펌 하겠냐 이건데 사실 둘 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yes를 누르면 그 엔지니어가 본 다음에 검토를 하고 이메일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받을 거면 yes를 눌러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PCB에 어떤 마크를 새겨줄 거냐, 마크를 새길까요? 라는 건데 이건 공장에서 새기는 마크이기 때문에 리무브를 보통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 테스트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골드핑거는 이런 거를 골드핑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해당 사양이 없습니다. 그리고 캐슬레이트 같은 경우도 이런 건데 우리는 해당 사양이 없고요. 나머지는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엣지 플레이팅을 했으면 이렇게 이것도 yes를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해당 사양이 없고요. UL 마크도 마킹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습도 카드를 하나 넣어주냐 이것도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PCB 주문은 여기까지만 사양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선택을 했더니 이렇게 29불 정도가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보드가 3.9불에 엔지니어링 피가 25불이 나오네요. 특별할 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싼 것을 볼 수가 있고요. 3에서 4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 30불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배송비는 지금 14불 정도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PCB까지는 완료했고요. 이 밑에 PCB 어셈블리를 클릭하게 되면 SMT 공정에 대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다 보니 생각보다 분량이 길어졌습니다. 시청하시기 편하도록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핑크버그랩이었습니다.